X게임 관련 법령의 이해.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은 사용 승인 기준 10년 이후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완료하여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 기준은 행자부와 국토교통부의 불령에 의하며 이용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특별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가자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X게임 관련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무등록 시설 및 무허가 영업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 재규정을 마련하여 전용 도로 및 전용 경기장, 암벽장 등의 표준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코스 및 도로 보수 상태를 항시 점검합니다. 운영 요원들은 안전 교육 및 장비 관리 요령 교육을 통해 안전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일정 자격 또는 전문성을 구비한 운영 책임자를 배치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 및 개시합니다. 체험 허가 연령 기준, 동승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자, 음주자는 금하도록 합니다. 기초교육과 전문적인 교육 이수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도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험 복장과 기본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장비 사용법은 사전에 교육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상시 긴급 응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설과 장비 관리는 책임자를 두어 운영합니다. 정기점검 및 관리기록부를 운영합니다. 위험 예상 시설 및 지점에는 경고 및 안내문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체험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엑스게임 스포츠 종목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 시간을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레저 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모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상 사고 시 심각한 중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 스포츠 사업자는 시설 안전 관리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은 시설의 설치, 배치, 작동, 환경, 안전보호장치의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의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설명,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 시설의 방치, 참여자의 상태 방치, 수용인원 초과, 이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및 제조물 업체의 표준 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평소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 각종 위험 요소 인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함양, 주기적 모의 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처치,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기록 보관. 첫 번째, 갑작스런 방향 전환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C씨는 모호로를 연장 공사하면서 미개통 지역을 이용하여 D는 간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인라인 스케이트 장비를 대여하며 관리하였습니다. A와 B는 이곳의 이용자였고 B는 실력을 뽐내느라 정해진 라인을 타지 않았고 그러던 중 통화하면서 걸어오는 A를 미처 못 보고 충돌할 뻔하자 A는 B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원하는 우측 원위골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A가 핸드폰을 보느라 방향을 전환하는 사항을 즉시 인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 파열로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C씨로부터 임대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대여 및 강습 등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종종 인라인을 즐기던 A씨는 자녀와 방문하여 타던 중 자녀가 넘어진 것을 보고 급하게 자녀에게 다가가다 시멘트 바닥이 파열된 것을 미처 발견 못하고 진행 중 넘어져 좌측 무릎 인대 부분이 파열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자인 B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는 곳에서는 주의해서 타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세 번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커진 사고입니다. 대형 실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B씨는 매일 어린이들을 상대로 강습반을 운영하며 자유시간에는 자유롭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의 이용수칙은 입구와 매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보호구 착용 필수였습니다. 헬멧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1,000원의 대여료가 드는 헬멧 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고 안전요원도 이를 제지하지 않던 중 넘어져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사가 한눈을 피운 사이 피강습생이 유발한 사고입니다. B는 모시에 인라인 클럽을 운영하였고 대학체육교육학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C씨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주말 강습반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주말 강습 중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강습받던 A와 D가 장난을 쳤고 D가 다리를 걸어 A가 넘어지며 골절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파크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비상등, 조명시설 등의 손상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급차 및 소방차 진입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바닥에 흠이나 요철이 없고 고르고 편편하며 날카롭고 각진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내외에 걸림이나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장비 및 확인 사항입니다. 장비는 헬멧, 보호용품, 스케이트가 있고 스케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너부츠, 상부 덮개, 조절 버클, 축,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스케이트보드 안전사고입니다. 첫 번째로 초급자를 고급 코스에서 타게 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CC 소재의 스케이트 파크는 크진 않지만 최고의 시설을 갖춘 파크입니다. 다른 회원과 함께 방문한 A씨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B는 그런 A에게 이 시설에서 탈 것을 권유하였고 막 초급을 벗어난 A는 마지못해 타다 미숙한 점프로 인하여 크게 넘어져 대퇴부와 골절 파열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를 위반하는데도 방치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B씨 소유의 공원에 있는 스케이트파크는 체육교육학 전공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해질녘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케이트파크 내에서는 헬멧과 보호대가 필수였습니다.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A는 주말마다 보드를 즐겼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하프파이프에 첫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실력을 뽐내던 D가 A가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 진입하여 충돌하였고 A는 크게 넘어져 왼쪽 팔목이 골절되어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B는 스케이트보드 샵을 운영하며 재능 기부로 구매자에게 무료 강습을 진행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아들 C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고 C는 무료 강습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강변으로 이동하는 강습을 받던 중 하루는 보호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되돌아갈 수 없었고 강사도 여분의 보호대가 없어 그대로 강습하던 중 턴을 하던 C가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무릎뼈의 금이가 4주간의 치료 및 성장판을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장비 및 확인 사항입니다. 장비는 헬멧, 보호용품, 스케이트보드이고 스케이트보드는 트럭, 꼬리, 코, 바퀴,
그립 테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MX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용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BC 소재 익스트림 파크는 농구장과 BMX 전용 트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보호용구 착용 필수이며 공원 직원 C씨가 용구를 갖춘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자전거인 A가 BMX를 즐기는 친구 B를 따라 전용 트랙에 방문하였고, A씨는 전용 경기장에 진입하였고, C씨는 형식적 관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A는 타던 중 자전거 손잡이에 갈비뼈가 강하게 충돌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MX 정비 불량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B는 CC 소재의 익스트림 파크에서 BMX 전용 트랙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레슨 및 BMX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익스트림 파크에 놀러온 A씨는 BMX 전용 트랙을 발견하고 배우기로 결심. 대여 및 간단한 레슨을 받고 트랙을 시험 삼아 주행하던 A는 다소 속력을 내어 주행하려던 순간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크게 넘어져 전치 1개월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A의 과실로 핸들 조작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비를 잘못하는 바람에 핸들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아 확대된 사고입니다. B는 CC 소재 익스트림 파크에서 BMX 전용 트랙을 임대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B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였으며 레슨도 하였습니다. 이 BMX 전용 트랙 입구에는 보호용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데 최근 무더위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자 헬멧을 벗었고, B는 이를 묵인하고 레슨 진행하였는데 A가 트랙에서 앞바퀴를 드는 기술을 선보이다 그대로 뒤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BMX 장비 및 확인 사항입니다. 장비는 헬멧, 각종 보호용품, 자전거는 싱글 체인 휠, 핸들바, 싱글 스프로킷, 바퀴못으로 구성됩니다. 파크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환기시설, 화재 경보기, 열연기 감지기, 비상등, 조명시설 등의 손상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급차 및 소방차 진입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바닥에 흠이나 요철이 없고 고르고 편편하며 날카롭고 각진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내외에 걸림이나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영 전에는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장 주위에 위험 요소가 없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날씨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기 진행 요원 수 및 시간을 확인합니다. 각종 장비 하자 유무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급함과 의료진이 있어야 합니다. 파크의 주요 충격 부위의 상판 및 프레임의 변형 상태를 확인하고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트럭과 휠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그립 테이프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혹은 마찰력은 강한지 확인합니다. BMX의 경우 타이어 압력, 볼트 조임, 브레이크, 헬멧 등 보호장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영 전에는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체험하기 전에 위험동의서에 참여자가 서명을 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 인원만 참여시킵니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참여자는 반드시 제외시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몸풀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 방법, 경기 진행 요령, 안전수칙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경우 5세 이하 어린이는 금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경우 헤드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금합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참여자의 데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참여자의 각 볼트 너트는 잘 조여 있는지 만져서 확인합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참여자의 바퀴 이상 및 베어링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전 스케이트 장비를 점검합니다. BMX의 경우 참여자의 바지가 체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BMX의 경우 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핸들, 안장, 정렬과 바퀴축, 페달과 프랭크 조임을 확인합니다. 참여자가 보호 장비를 한 가지라도 미착용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입니다. 경기장 전역에서 음식물, 술, 담배 반입 금지임을 확인시킵니다. 운영 중에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안전요원은 참여자와 경기 상황을 관찰 주시합니다. 경기 중 분배 혹은 반납되는 모든 장비들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자는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한 사각지대는 CCTV로 감시하고 신체 이상자 발견 시 응급 조치를 합니다. 돌발 상황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날씨가 변경될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즉시 후송합니다. 운영 후에는 신체 이상자와 장비를 확인하고 안전요원 인솔하여 퇴장합니다. 인원 점검으로 이탈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설물 내는 청소를 실시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BMX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관리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실내외의 벽이나 볼더 등을 무대로 기량을 겨루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일정한 경기 규칙과 상금, 숫자적인 채점 기록과 순위, 관중이 있는 등반 경기로 자연 암벽과는 달리 외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실내외의 안전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로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추락 사고입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X 클라이밍 센터 회원으로 암벽 등반을 즐겼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2일 모시에 위치한 인공암벽 등반장에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암벽 등반을 하게 되었고 C씨를 확보자로 하여 등반을 하고 중간 지점에서 등반을 종료하고 하강 신호를 보냈습니다. C는 신호에 따라 자동 확보기를 조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로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A가 추락하였고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척추에 영구 손상을 당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리를 잘못 걸어 추락한 사고입니다. A는 2016년 8월 B씨의 모동 인공암벽장을 방문하였고 B씨는 이곳의 소유자이고 관리자입니다. A는 이날 처음으로 인공암벽 등반을 하는 것이었고 이곳의 관리인이 C씨의 지시에 따라 암벽 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등반 도중 손이 미끄러져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순간 C씨가 잘못해준 매듭이 풀어지면서 바닥에 추락, 좌측 경골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중골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골반 골절, 좌측 손목의 복합 삼각체 손상 및 골부종 등의 3개월의 입원을 요하는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실내외의 벽이나 볼더 등을 무대로 기량을 겨루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장비로는 퀵드로, 카라비너, 안전벨트, 클라이밍 로프, 암벽화, 초크와 초크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모, 장갑, 팔자형 하강기, 그리그리,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운영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합니다. 경기장 주변의 위험 요소, 현지 날씨는 괜찮은지, 바닥에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하고 경기 진행 요원 수 및 시간을 확인합니다. 각종 장비는 하자가 없는지,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구급함과 의료진을 체크합니다. 로프, 퀵드로, 안전벨트, 팔자 하강기, 카라비너, 암벽화, 초크와 초크백, 안전모, 장갑 등이 사용하기 적절하고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참여자들은 체험하기 전 위험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반드시 수용 인원만 참여시킵니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사전 몸풀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참여자에게 시설과 장비 사용 방법, 경기 진행 요령, 안전 수칙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참여자가 보호 장비를 한 가지라도 미착용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입니다. 경기장 전역에서 음식물, 술, 담배 반입 금지임을 확인시킵니다. 운영 중에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안전요원은 참여자와 경기 상황을 관찰 주시합니다. 경기 중 분배 혹은 반납되는 모든 장비들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자는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한 사각지대는 CCTV로 감시하고 신체 이상자 발견 시 응급조치를 합니다. 돌발 상황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날씨가 변경될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즉시 후송합니다. 운영 후에는 신체 이상자와 장비를 확인하고 안전요원 인솔하여 퇴장합니다. 인원 점검으로 이탈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설물 내는 청소를 실시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민사 책임이란 민법상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사 책임 유형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민사 책임은 대인사고, 스포츠 시설 제공자, 스포츠 행사 주최자의 민사 책임 및 교육을 위한 강사 지도자의 민사 책임 등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유형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관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보조자의 고의의 과실과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저지른 고의나 과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관련 판례로서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서바이벌 게임 중
다른 사람이 쏜 총알에 몸을 맞자 손을 들지 않고 안전모를 벗은 상태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던 중 서바이벌 총알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80명의 학생에 2명의 운영요원만 배치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서는 야간에 공원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자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 후 보행자가 인라인 스케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80%의 과실을, 보행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므로 원고도 주의하여야 했다는 판단에 20%로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사 책임이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이며 형사 책임을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행위자의 책임 등이 요건을 이룹니다. 스포츠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의 내용에는 시설의 사업자가 필요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 레저 산업 전무인 K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와이어 등 공중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용객 A씨가 지주대로 올라가는 2.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중 스포츠를 이용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해 지주대에 올라야 하는데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추락하지 않게 하거나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신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당사자의 주의력만 가지고 단순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비활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험이나 공제를 통하여 스포츠 안전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생겨난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스포츠 사고와 보험의 유형에는 상해보험, 대상책임보험, 용품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상해보험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인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해후유장애보험, 의사의 필요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상해의료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스포츠를 즐기는 자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시설업자의 책임 사유로 신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고 시설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사람에게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개인배상과
물건에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품보험은 시설물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자신의 용품에 손해가 생긴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개개의 용품을 각각으로 하여 별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체결하는 집합보험으로 운용하며 파손과 같은 손해뿐만 아니라 분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며 이때 분실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지신 분은 장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과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심정지휘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을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면 10분, 짧으면 5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누르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 준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5분 정도라고 한다면 분당 120번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라면 600번 정도를 본인이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일반인들이 600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눌러야지만 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왜? 5분 뒤에는 119 구급대 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인계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가슴 압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쇄골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119 신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외에서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다중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한다면 요즘에 다중시설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쇼크를 전기를 충격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앞에 계신 선생님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누르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3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을 깍지를 끼고 쭉 뻗었을 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손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충분히 젖혀서 손꿈치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환자와 나와 사이는 바짝 붙으시면 됩니다. 지금 N이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팔이 간다고 가정하면 바짝 붙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내가 안정된 자세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 직하방으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황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장 충격기가 들어옵니다. 충격기 갖고 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심장 충격기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할 줄 모르신다면 이분한테 가슴 압박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십시오, 선생님. 자, 저랑 하나, 둘, 셋에 가슴 압박 좀 교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때 가지고 온 심장 충격기는 가장 잘 보이는 머리맡에 두신 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켭니다. 환자의 앞가슴이 드러나게 옷을 벗겨주십시오.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패드 상자 피부에 밀착시켜서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좀 해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때에 전기 충격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모아질 동안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눌러야 합니다. 누르라고 얘기가 나오면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이 간 다음에 흉부 압박을 기계의 소리에 맞춰서 계속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열, 스물, 서른. 인공호흡 2회. 자, 이 기계는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나면 호흡을 2번 불어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페이스쉴드나 포켓마스크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호흡 불어 넣는 것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오니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혈 처치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심장보다 높게 드는 게 가장 기본 응급처치고, 또 지혈에 대해서는 직접 압박과 그다음에 지혈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지혈대는 정확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상태를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직접 압박을 통해서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가 났을 때는 상처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든 상태에서 상처난 부위에 이 꺼즈라든가 다른 꺼즈를 통해서 상처 위에 압박을 하고 좀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붕대를 이용해서, 환행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듭을 질 때에는 상처 위에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지 않은 반대편 쪽에 이렇게 매듭을 져서 상처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박골절시 부목법입니다. 환자 여기 좀 대주세요.
관절을 피해서 묶어줍니다. 이상입니다. 대퇴골절 시 부목법입니다. 부목법 처치 시 삼각건은 7개에서 9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목이 없을 때에는 나무나 판자,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삼각건을 밀어넣을 때에는 넣기 편하게 관절을 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삼각건의 매듭은 관절을 피해서 묶어줘야 합니다.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허리 밑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사이로 삼각건을 밀어 넣으시면 편리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삼각건을 다 밀어 넣으면 부목을 준비합니다. 부목은 짧은 부목과 긴 부목이 있는데, 긴 부목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짧은 부목은 사타구니에서부터 발목까지를 연지해 줍니다. 삼각건은 부목의 모서리 부분에서 묶어주면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완전 기도 폐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완전 기도 폐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완전히 기도에 폐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먹습니다. 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좀 도와드릴까요?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기침. 자, 더 세게 기침. 됐어. 나왔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을 토해내거나 음식물을 삼켜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 기도 폐쇄가 되기 전에 반 정도 기도 폐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완전 기도 폐쇄입니다. 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때는 완전 기도가 폐쇄가 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빨리 가서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엉덩이를 대퇴 안에 딱 놓은 다음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손을 덮은 다음에 후 상방향으로 한 번에 강하게 압박합니다. 거의 다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셔야 그 복부의 압력 때문에 음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임리법과 더불어 그 음식물이 기도에 막혔을 때 등 두드리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의자가 있는 경우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서 몸을 수그려서 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이 걸렸을 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많이 숙인 다음에 손으로 등을 한 5번 이내로 쳐주시면 음식물이 밑으로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임리법과 더불어 등 두드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무릎을 잡고 머리를 많이 수그린 상태에서 등을 2, 3회 정도 두드리면 음식물이 나오는 방법이 등 두드리기법입니다.